요즘 무좀에 좋다는 광고 정말 많이 보시죠? 발가락 사이 가렵고 발톱 두꺼워지면 약국부터 찾으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잠깐만요 하고 말리고 싶어집니다. 진짜 해결책은 집에 이미 있거든요. 저는 25년간 피부 곰팡이 질환을 연구해온 생활피부건강연구가 이정은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값비싼 연고나 약으로 무좀을 없애려고 애쓰셨어요. 처음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가렵고 냄새도 심해지고 심지어 발톱까지 누렇게 변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무좀은 단순히 피부 겉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습기와 세균이 만들어내는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곰팡이는 다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끈질기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연구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소금과 이것,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발냄새와 무좀을 말끔하게 없앨 수 있어요. 약도 필요 없고 값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재료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중에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발톱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분 계신가요? 신발 벗을 때 냄새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김영호 72세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에 고민이 가득하시더라고요. 매년 여름만 되면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짓무르는데 올해는 발톱까지 두꺼워지면서 신발 신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영호님 말씀으로는 약국에서 산 연고를 열심히 발랐는데 처음 며칠만 괜찮아지고 금방 다시 가려워진대요. 게다가 발 냄새까지 심해져서 손주들 만날 때나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됐다고 하세요. 이런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일상이 위축되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김영호님께 알려드린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소금물과 이것을 함께 활용해서 족욕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하루 15분만 시간 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죠. 김영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자 발가락 사이의 각질이 차츰 사라지고 가려움도 눈에 띄게 줄었대요. 발톱 색깔도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고요. 김영호님은 전화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정말 몰랐다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지금은 손주들 만나러 갈 때도 자신있게 신발 벗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김영호님처럼 오랫동안 무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약을 발라도 금방 재발하고 발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기 꺼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발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핵심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무좀을 없애고 발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족욕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소금물 족욕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재료 같지만 무좀을 없애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소금의 염분은 삼투압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피부 속 깊이 숨어있는 노폐물과 세균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좀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생활피부과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염분 농도가 3% 이상인 족욕을 규칙적으로 하면 무좀균 생존율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됐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박은희 69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은희님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시면 15분씩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만에 그렇게 심하던 발냄새가 거의 사라졌고 가려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가족들도 냄새 때문에 눈치 안 주고 본인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고 거기에 천일염 한 줌 정도를 넣으세요. 굵은 소금이면 더 좋아요. 그 물에 발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그면 됩니다. 매일 하면 좋지만 이틀에 한 번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좀 부위가 가렵다고 손으로 긁거나 각질을 억지로 벗겨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물속에 담가두고 편하게 쉬는 게 가장 좋아요. TV 보면서 하셔도 되고 음악 들으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발가락 사이가 자주 가렵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소금물 조격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베이킹소다 조격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소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좀을 없애는데 도움을 줘요. 베이킹소다는 피부 표면의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생활환경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베이킹소다 용액에 무좀균을 넣었을 때 균의 증식이 70%나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게 신기하죠. 김정수 74세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정수님은 발톱 무좀이 정말 심하셨어요.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면서 신발 신을 때마다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베이킹소다 조격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신 후에 발톱 색깔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렇게 심하던 냄새도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고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2큰술 정도 넣으세요. 잘 섞은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됩니다. 소금물보다는 시간을 조금 짧게 하는 게 좋아요.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하시고 상태가 좋아지면 횟수를 줄여도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베이킹소다 농도를 처음엔 조금 낮춰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1큰술 정도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보고 늘리세요. 그리고 조격 후에 반드시 발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시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거든요. 집에 베이킹소다 있으신가요? 요리할 때만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발 건강을 위해서도 한번 써보세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녹차 조격입니다. 녹차는 마시기만 해도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땀 분비를 조절하고 세균과 박테리아를 없애는 천연 항균 작용을 합니다. 국내 한 농업바이오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녹차 추출물이 진균 생육을 60%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무좀균 같은 곰팡이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녹차는 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뛰어나서 발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영자 70세님은 녹차 티백 2개를 끓여서 조격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심하던 발냄새가 깨끗이 사라지고 피부도 한결 매끄러워졌다고 하세요. 신기한 건 발이 가벼워진 느낌도 든대요. 조격하면서 녹차 향도 맡을 수 있어서 기분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녹차 티백 2개를 물 1리터 정도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불을 끄고 식혀서 조격하기 좋은 온도가 되면 발을 15분간 담그면 됩니다. 이틀에 한 번 잠들기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녹차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조격 후에는 꼭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습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곰팡이가 번식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건으로 닦은 다음 선풍기나 드라이기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녹차나 홍차 티백, 집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마시고 남은 티백도 괜찮아요. 버리지 마시고 조격에 활용해보세요.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초 조격입니다. 식초도 무좀을 없애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식초는 산성이라서 무좀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발톱 무좀이 심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조미숙 66세님은 발톱이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져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매일 족욕을 하셨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발톱 색깔이 점점 맑아지고 두께도 얇아지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여름에도 샌들 신고 자신 있게 다니신다고 합니다. 방법은 따뜻한 물에 백식초나 사과식초를 넣는 거예요. 물과 식초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적당해요. 물 2리터에 식초 1리터 정도 섞으면 됩니다. 거기에 발을 15분에서 20분 담그세요. 식초 냄새가 좀 강하긴 한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주의할 점은 식초 농도가 너무 진하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농도를 좀 더 낮춰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족욕 후에는 식초 냄새를 없애기 위해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고 완전히 말리는 게 좋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건 생강 족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항균 효과도 뛰어나서 무좀 관리에 아주 좋아요.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발이 따뜻해져서 특히 겨울철에 좋아요. 강수진 71세님은 발이 항상 차갑고 무좀도 있으셨는데 생강 족욕을 꾸준히 하신 후에 발이 따뜻해지고 무좀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세요. 방법은 생강 한 뿌리를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갈아서 물 1리터에 넣고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 다음 식혀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15분간 족욕하면 됩니다. 생강향이 코를 뚫어주는 느낌도 있어서 기분도 상쾌해져요. 6번째는 쑥 족욕입니다. 쑥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많이 쓰였죠.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무좀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쑥 족욕을 하면 발의 피로도 풀리고 붓기도 빠져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말린 쑥을 한 줌 정도 물에 넣고 끓여서 족욕하시면 돼요. 쑥 향이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피부도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윤미경 68세님은 쑥 족욕 후에 발 뒤꿈치 각질도 많이 없어지고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하세요. 7번째는 레몬 족욕입니다. 레몬도 산성이라서 무좀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레몬의 비타민C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상쾌한 향이 기분까지 좋게 해줍니다. 레몬 반 개를 슬라이스해서 따뜻한 물에 넣고 족욕하시면 돼요. 발냄새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8번째는 티트리 오일 족욕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제로 유명하죠. 몇 방울만 물에 떨어뜨려도 무좀균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티트리 오일은 자극이 강할 수 있으니 처음엔 23방울 정도만 넣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족욕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본인 피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럼 이제 무좀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지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족욕만큼 중요한 일상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족욕을 열심히 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무좀은 금방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습관들을 꼭 지키셔야 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통풍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겁니다. 습한 환경은 무좀균에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무나 인조 가죽으로 된 신발은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발에 땀이 차고 습기가 쌓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족욕을 해도 무좀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천연 가죽이나 천 소재처럼 통기성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특히 운동화를 신으실 때는 메쉬 소재로 된 것을 고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신발만 신지 마시고 적어도 두세 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으세요. 신발도 하루 쉬면서 통풍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슬리퍼를 신으세요. 특히 집에서는 발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신발을 바로 신발장에 넣지 마시고 베란다나 통풍되는 곳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넣으세요. 신발 안쪽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하루 종일 같은 신발만 신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신발도 쉬게 해주세요. 2번째는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발가락 사이의 습기는 무좀균이 가장 좋아하는 번식지입니다. 샤워하고 나서 수건으로 발을 대충 닦고 바로 양말 신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수건으로 닦는 것만으로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특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는 좁아서 물기가 잘 안 마르거든요. 선풍기나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드라이기를 쓸 때는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온풍이나 찬바람이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질 수 있거든요. 5분 정도만 꼼꼼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발 씻고 나서 바로 양말 신지 않으시죠? 최소 5분은 발을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완전히 건조시키고 양말을 신으세요. 세 번째는 양말 관리입니다. 양말도 무좀 재발에 큰 영향을 미쳐요. 면양말이 좋다고들 하는데 사실 땀이 많으신 분들은 면양말보다 흡습 기능이 있는 기능성 양말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면은 땀을 흡수는 하지만 건조가 느려서 오히려 습기가 계속 남아있거든요. 양말은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으세요.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에는 즉시 갈아 신는 게 좋아요. 젖은 양말을 계속 신고 있으면 무좀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세탁할 때는 뜨거운 물로 삶아 빨면 더 좋아요. 무좀균은 고온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자외선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남아있는 균까지 없앨 수 있어요. 오늘 신은 양말,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세탁기에 넣으실 건가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가족끼리 슬리퍼를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무좀은 전염성이 있어요. 특히 가족끼리 슬리퍼를 함께 쓰면 무좀균이 쉽게 옮겨갑니다. 한 사람이 무좀에 걸리면 가족 전체로 번질 수 있어요. 욕실 슬리퍼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욕실은 습하고 따뜻해서 무좀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가족 각자 슬리퍼를 따로 쓰시고 이니셜이나 색깔로 구분해 두세요. 귀찮아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슬리퍼 함께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각자 슬리퍼 정해서 쓰세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무좀균에 쉽게 감염되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아요. 피로와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영양 섭취도 중요해요.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과일, 채소, 견과류를 골고루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리터 이상 드시면 좋아요. 하루 10분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 건강도 향상돼요. 자기 전에 발을 주무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마사지해 주실 건가요? 작은 관심이 건강을 지킵니다. 여섯 번째는 발톱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겁니다. 발톱이 너무 길면 그 안쪽에 습기와 세균이 쌓여서 무좀이 생기기 쉬워요. 발톱은 일자로 깎으세요. 둥글게 깎으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이 될 수 있거든요. 발톱 깎을 때는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깎고 나서 발톱 주변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발톱 밑에 낀때나 각질도 꼼꼼히 제거하시고요. 일곱 번째는 맨발로 공공장소를 다니지 않는 겁니다. 수영장, 목욕탕, 찜질방 같은 곳은 무좀균이 득실거리는 곳이에요. 맨발로 다니시면 무좀에 걸릴 확률이 정말 높아집니다. 이런 곳에 가실 때는 꼭 개인 슬리퍼를 챙겨가세요. 바닥에 직접 발이 닿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집에 돌아오시면 바로 발을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이것만 지켜도 무좀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발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땀이 많으면 무좀균이 더 잘 자라거든요. 발안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발바닥에 뿌리는 파우더나 스프레이를 활용하시면 땀을 줄일 수 있어요. 외출 전에 발바닥에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뿌려보세요.
땀을 흡수해서 발이 보송보송해지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신발 안쪽에 항균 깔창을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9번째는 정기적으로 신발을 소독하는 겁니다. 신발 안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균과 무좀균이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발을 소독해 주세요. 햇볕에 말리는 게 가장 좋고 신발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두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티트리 오일을 물에 희석해서 신발 안쪽에 뿌려도 좋아요. 이렇게 관리하면 신발에서 나는 냄새도 사라지고 무좀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무좀은 절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마무리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금, 베이킹소다, 녹차를 활용한 무좀 관리법과 함께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좀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가렵고 냄새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면서 통증이 생기고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변형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세균 감염으로 이어져서 다리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발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무좀을 방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슬리퍼를 함께 쓰거나 욕실 매트를 공유하면서 전염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무심코 옮기면 안타깝잖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2주만 해도 피부가 눈에 띄게 회복되고 그렇게 심하던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발냄새도 깨끗하게 없어지고 발톱색도 점점 맑아져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 만날 때 신발 벗는 게 두렵지 않고 여름에 샌들 신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무좀이 나아지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발이 편해지니까 산책도 더 자주 나가게 되고 운동도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발을 완전히 건조시키는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족욕을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발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무좀은 다시 찾아옵니다. 샤워하고 나서, 족욕하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항상 발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말려주세요. 수건으로만 닦지 마시고 드라이기나 선풍기를 활용하세요.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지켜도 무좀은 절대 재발하지 않아요. 그 위에 오늘 알려드린 소금물 족욕이나 베이킹소다 족욕을 더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깨끗한 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소금은 부엌에 있고 베이킹소다도 집에 있을 거예요. 녹차 티백도 찾아보시면 분명 있을 겁니다. 특별한 걸 새로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있는 걸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지고 냄새가 사라지고 발톱색이 맑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과 자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좀 재발을 완전히 막는 천연 오일 3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티트리, 라벤더, 페퍼민트 오일이 어떻게 무좀을 예방하고 발 건강을 지켜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오일들을 활용하면 족욕과 함께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중에 발냄새나 무좀으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발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